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김상준 기자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보실 차량은 기아자동차의 신형 소렌토입니다. 아주 대중적이고 인기 있는 차종인데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타고 있는 차량은 2.2L 디젤 엔진을 적용한 소렌토 모델입니다. 아마도 2.2 디젤 모델이 소렌토의 가장 주력 차종이 될 것 같아요. 플랫폼이 완전 신형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8단 습식 DCT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 탑재가 되면서 상품성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상품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발전한 게 맞는데, 차량의 주행 성능이나 이런 부분은 좋아진 게 맞죠. 그런데 전체적인 주행 질감은 상당히 보편적이고 무난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사실 플랫폼도 신형 플랫폼이고 엔진도 신형 엔진이고, 변속기 같은 경우에도 8단 습식 DCT가 탑재가 되면서 많은 기대를 모았는데, 나쁜 쪽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소렌토라는 차량이 워낙 대중적인 차량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마무리, 최종적인 주행 느낌이 상당히 무난하고 보편적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좀 더 다르게 설명하면은 특색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은 누가 운전해도 다 그냥 평범한 느낌을 느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렌토라는 차량이 사실 인기 차종이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운전을 하기 때문에 좀 무난하게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승차감도 좀 편안한 쪽에 맞춰져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성능이 그냥 무난합니다. 대신에 나쁘다는 쪽은 아니고, 확실히 기존 모델보다는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장점부터 살펴보면 8단 습식 DCT, 이 부분이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우선 DCT의 특징인 빠른 변속이 가능하고, 그리고 속도나 상황에 맞게끔 변속기가 똑똑하게 움직인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고요. 그리고 DCT의 단점으로 손꼽히는 울컥거림, 이런 현상을 잘 잡아냈습니다. 습식 DCT는 건식 DCT보다 울컥거림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덜하죠. 그리고 좀 부드러운 그런 변속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당히 이 부분은 잘 세팅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차량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밀릭하고 무난한 차량이기 때문에 8단 DCT라는 새로운 기술이 탑재가 됐지만 기존처럼 승차감을 좋게 유지하려고 노력한 흔적을 볼 수가 있죠. 변속기가 상당히 똘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량의 전체적인 주행 질감을 올려주고 있고, 엔진도 업그레이드를 거쳤다고는 하는데 사실 확 와닿을 만큼 체감되는 부분은 사실 없었습니다. 대신에 수치적으로 봤을 때 200마력이 넘고, 그리고 토크도 45 토크를 넘는 토크이기 때문에 출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변속기 하나만큼은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주행 질감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 훌륭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진의 반응도 변속기가 똑똑하니까 상당히 빠르게 반응하고요. 기존보다 파워트레인의 측면에서는 장점이 많다고 생각이 돼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진동이 좀 있어요. 지금 스티어링 휠 쪽으로도 주행할 때 진동이 좀 느껴지고, 그리고 또 발바닥 쪽에도 진동이 좀 미세하게 올라오는데, 예상보다는 진동이 조금 신경 쓰이거든요. 그런데 글쎄요, 전체적으로 차량은 좀 조용한 편이고, 그리고 방음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 스티어링 휠로 전달되는 이 진동하고 바닥 쪽에 좀 잔진동이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진동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 부분이 좀 불만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좀 만족스러운 부분은 브레이크 반응이 좀, 기존에는 초기에 좀 몰려 있었잖아요, 제동력이.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딱 이렇게 고개가 까딱까딱 거릴 정도로 이렇게 제동력이 좀 초반에 몰려있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깊숙이 페달을 밟아야지 제동력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이 부분은 상당히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현대기아 차가 사실 이 부분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차종은 지금 소렌토 같기도 하고, 어떤 차종은 또 초기 응답성이 좀 이렇게 몰려있는 차량도 있는데, 사실 초기 응답성에 모여있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밟으면 밟을수록 제동력이 살아나는 타입이 유럽형 세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적응하기도 좀 더 쉽고, 또 운전자가 사실 더 만족스러워하는 부분은 사실 유럽형 세팅에 가깝습니다.
아무튼 승차감도 무난하고, 네, 브레이크 제동력도 무난한데 지금 밟았을 때도 네, 초기에 이렇게 확확 들지 않으니까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이 스티어링 피드백이 상당히 정밀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제가 조향을 하는 만큼 정확하게 따라와 준다는 느낌이 좀 부족했었는데, 신형 플랫폼으로 바뀌면서 조향의 정밀함도 좀 더 개선된 부분이 눈에 띕니다. 엔진하고 변속기의 반응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좀 더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느낌이 실제로 체감이 되고, 그리고 스티어링 피드백도 좀 더 정밀해지니까 네, 그런 느낌이 더 강조가 되죠. 서스펜션 세팅도 중간 지점을 잘 맞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탄탄한 것도 아니고 무른 것도 아니고, 예, 좀 중간을 잘 맞춘 것 같고,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은 승차감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나름대로 탄탄하게 이렇게 했고요. 전체적으로 주행을 했을 때 승차감 부분에서는 불만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제가 장거리도 주행을 해보고 뭐 다양한 환경에서 주행해봤는데, 뭐 서스펜션 세팅은 보편적이고 무난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시승차는 사륜구동 시스템이 탑재가 됐는데, 지금 구동력의 배분이 눈으로 보입니다. 근데 대부분 앞쪽에 몰려 있어요. 전륜구동 기반의 차량이기 때문에 앞쪽에 몰려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뒤로도 조금씩 구동력을 배분하죠. 근데 8대2, 예, 7대3까지는 안 가는 것 같고요. 8대2나 거의 9대1 정도 수준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륜 옵션을 굳이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연비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주행 환경이 뭐 눈이 많이 내리거나 아니면은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사륜 옵션을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높은 트림에 옵션을 다 집어넣으면 4천만 원이 넘어요. 근데 그러면은 가성비는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3천만 원 중반 정도에서 네, 한 3,400에서 3,500만 원 정도 수준의 가격대를 만들어서 차량을 구매하시는 게 가장 저는 좋을 것 같아요. 4천만 원 넘어가면 사실 수입차들도 살 차가 많아지니까 가성비 측면에서는 3천 중반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개인적으로 꼭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6인승 모델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SUV 모델들이 요즘에 출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소렌토 6인승 모델 같은 경우에는 2열의 공간이 상당히 구성이 잘 돼 있다고 생각이 돼요. 독립 시트도 마찬가지고 1열하고 2열 그 무릎 공간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꽤 만족스럽습니다. 대형 SUV를 굳이 안 사도 소렌토 6인승 모델이면은 네, 충분히 성인 4명 편안하게 타고 그 뒤에 애들도 한 2명 정도 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구성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 3열은 사실 성인이 앉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특히 성인 남성이 앉기에는 이 머리 공간이 불편해요. 제가 앉은 키가 큰 편도 아닌데 이 머리가 슬쩍슬쩍 닿더라고요, 3열 뒤에. 네, 그래서 성인이 앉기는 좀 불편하고, 말씀드린 대로 성인 4명이 편하게 앉고 뒤에 애들 2명 앉힐 수 있는 그런 수준 6인승 모델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6인승 모델이 트렁크 공간도 3열을 이렇게 딱 접으면은 네, 상당히 넓은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5인승보다는 저는 6인승이 훨씬 더 네,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 편의 기능은 진짜 훌륭합니다. 수입차보다 옵션이나 이런 편의 기능은 현대기아차가 더 나아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또 상위 트림의 풀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또 웬만한 기능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현대기아 차량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뭐 자연의 소리라든지, 그리고 내비게이션 시스템, 그리고 전자식 계기판, 그리고 에이다스 기능, 예, 충분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 공조 부분도 위치가 상당히 올라왔는데 의외로 조작하기가 편하고 또 직관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계기판하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좌우로 분할이 되어 있는데 일체감 있게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어서 상당히 좋고, 사실 뭐 안 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오토홀드 기능이라든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시스템, 이런 것들이 뭐 이제 거의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편하죠. 옵션만큼은 수입차들 못지않고 수입차를 오히려 넘어섰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사실 지금 수입차로 치면은 수입차 가격대 거의 한 8천만 원 정도에 탑재되어 있는 옵션들이 지금 소렌토에 다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네,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 많다라고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량의 연비는 한 11에서 11.5km/리터 정도 되는데 연료비가 저렴한 경유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차체 크기 대비 뭐 나쁘지 않은 수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정속 주행할 때는 18, 19 이렇게까지 나오기 때문에 고속주행 위주로 주행하시는 분들은 연비가 좀 더 잘 나올 것 같습니다. ADAS 시스템도 제가 테스트를 충분히 해봤는데 사실 좀 기대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최근 차량에서 사실 크게 발전된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도 경기도 외곽 도로인데 차들이 꽤 많죠. 그래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상당히 인식률이 좋고 부드럽게 작동하는 부분은 좋은데요. 차선을 유지해주는 기능은 사실 최근에 나온, 작년에까지 나온 현대기아 차랑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오히려 ADAS 시스템 유지 그런 시간이 조금 짧아진 것 같기도 해요. 경고가 좀 빨리 뜨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성능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크게 업그레이드 되진 않았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쓸만하고 좋아요.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 고속도로 주행보조 이런 기능이 탑재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안하게 이동이 됩니다. 사실 장거리 이동할 때 상당히 편하고 좀 이렇게 몸이 피곤하거나 그럴 때는 확실히 도움이 좀 됩니다. 그럼 차량의 총평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가 진짜 무난하고 특별히 거슬리는 게 없는 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불만도 특별히 안 나오고 그렇다고 엄청 좋다 막 이런 느낌도 아닌데 어쨌든 그래도 준수하죠. 웬만한 기능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넓은 공간, 그리고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변속기, 상당히 장점이 많긴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잔진동은 조금 거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행하면서 스티어링 휠이나 아니면은 이 바닥 쪽, 발바닥 쪽으로 이렇게 미세한 진동이 오는데 진동에 예민하신 분들은 이 차량을 꼭 한번 시승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외에는 풍성한 옵션과 또 여유로운 공간, 6인승 모델이 특히 더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마도 상당히 잘 팔릴 것 같습니다. 국산차고 정비 용이성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잘 팔릴 것 같고 데일리 패밀리카로 쓰기에도 적당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하이브리드 모델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가솔린 엔진을 기반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진동 측면에서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시승차가 조만간 수배가 되면은 소렌토 하이브리드 모델도 조만간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자분들 감사하고요. 유익한 자동차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